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사이클 겐에서 사용되는 그 사이클 컨시스턴시, 순환 일관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. 그 사이클 겐에서는 손실항에 로스텀에 이 순환 성질을 주는 그런 순환 일관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거는 그 한 모델에서 다른 모델에서 다시 원래 모델로 돌아가는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. 보통 이거는 손실함수의 추가 손실항으로 우리가 구현하고요. 결국은 그 두 겐 각각에 대해서 추가 손실항이 존재하게 됩니다. 즉 사이클 컨시스턴스도 두 가지가 있고요. 이런 사이클 컨시스턴시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, 만약에 사이클 겐에서 이런 추가적인 그 순환 일관성 성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첫 번째로 그 얼룩말에서, 그리고 말로, 그죠? 가짜 말이죠. 그리고 가짜 말에서 다시 가짜 얼룩말로 이렇게 그 말하자면 변화하는 이 그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. 즉 가짜 그 얼룩말은 진짜 얼룩말과 비교했을 때 정확히 일치해야만 됩니다. 즉 그 얼룩말에서 말로 갔다가 말에서 얼룩말로 바뀔 때 바뀐 내용은 두 번 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컨텐츠에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것의 차이를 우리가 그 정량화시키기 위해서 그 픽셀 디스턴스 로스 함수를 사용하죠. 그래서 모든 픽셀 간의 차이를 이 두 이미지 간에 우리가 매핑을 해서 그거를 그 얼룩말에서 말에서 얼룩말로 변환하는 데 대한 사이클 컨시스턴시, 순환 순환 일관성의 그러한 그 소위 손실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순환 일관성 손실, 어디에서의 그 지브라에서 홀스에서 지브라로 바뀌는 그 한 가지 그 사이클에서의 얘기고요. 똑같은 내용들이 그 반대 방향으로도 적용이 됩니다. 즉 말에서, 일단은 말에서 얼룩말로, 그리고 이 얼룩말에서 다시 말로 바뀌면 원래에 있던 실제 리얼 말과 그 가짜 말과의 그 차이를 우리가 또 다른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항으로 쓸 수가 있는데, 그것 또한 모든 그 픽셀들 간의 차이를 우리가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. 즉 픽셀 디스턴스를 이 두 개의 이미지 사이 간에 우리 계산해서 그것을 하나의 그 말하자면 불일치 또는 일관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 손실항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걸 좀 합쳐야겠죠. 그래서 그 전체 순환 손실망, 그러니까 순환 그 일관성 손실, 그러니까 전체의 이게 토탈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항은 이렇게 두 개의 텀으로 구성됩니다. 첫 번째 거는 얼룩말에서 말에서 얼룩말로 바뀌는데 말하자면은 그 정확도를 측정하는 그 사이클 컨시스턴트 로스텀이고요. 그 픽셀 디스턴스로 계산된 거죠. 그 모든 픽셀들과 픽셀 사이에 그 값을 그 빼주고 그 절대값을 모든 픽셀에 대해 더해주는 항입니다. 마찬가지로 두 번째 텀도 호스에서 지브라로, 지브라에서 호스로 바뀌는데 발생했을 그 모든 픽셀들 간의 차이를 그 구해서 절대값을 구해서 그것을 모든 픽셀에 대해서 더해주는,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그 양쪽 방향 다, 그러니까 소위 지브라로 가는데 걸린 그 순환 일관성과 호스로 돌아오는데 걸린 순환 일관성 그 소위 손실항을 우리가 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바로 전체 순환 일관성 손실항을 우리가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. 사실 이거를 그 적대적 손실항에 추가해서 사용을 합니다. 즉 실제로 우리가 생성기, 우리가 모든 그 생성기마다 그 생성기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로스
펑션이 구해져야 되는데 그 로스 펑션의 첫 번째 텀은 adversarial 로스 텀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. 얼마만큼 진짜 그 말하자면은 그 변환과 일치하는지 그 한쪽 방향으로의 변환이고요. 그렇지만은 추가로 순환 일관성 그 손실항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.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이 순환 일관성 손실 그 항은 두 개를 다 넣어주고 있죠. 지브라에서 홀스에서 지브라로, 홀스에서 지브라에서 홀스로. 그러니까 이 그 생성기에서는 이 두 가지 손실항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두 가지 양방향 그 일관 사이클 순환 일관성 손실항을 함께 사용하는 그러한 그 소위 전체 그 손실항을 사용해서 이 생성자를 훈련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. 일단은 그 adversarial loss 텀에다가 우리가 순환 그 일관성 손실을 더해줄 때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 람다라는 또 다른 하이퍼 파라메타를 곱해줘서 그러니까 가중치죠. 일종의 가중치 어느 정도 그 순환 그 일관성 그 로스를 그 강조할 건지를 이렇게 그 상대적인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람다라는 그 슈퍼 파라메타를 그 곱해준 그 결과값을 adversarial loss에다가 합해주고 그것을 전체 진짜 그 토탈 로스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 이 순환 일관성이라고 하는 요 성질은요, 그 소위 사이클 겐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. 딥러닝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증강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언어 그 소위 그 번역 그 관련된 그 생성자에 관련돼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텍스트 번역을 했을 때 동일한 문구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고요. 그렇지만은 동일한 그 문구가 얻어지지 않더라도 컨텐츠는 그대로 유지된 관계로 그거를 새로운 데이터로 추가적인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데이터 증강에 활용될 수가 있고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에 약간의 노이즈가 추가된 또 다른 데이터를 생성했다. 그렇지만은 그 학습을 시키는데 사용되는 그 실제적인 그 주된 내용엔 변화가 없는 그러한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러한 순환 일관성 이러한 사이클 그 컨시스턴시 텀을 활용한 그 학습이 그 사용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응용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그 에벌레이션 그 스터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. 그 사이클 겐을 소개한 그 논문에는 이런 그 에블레이션 스터디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에블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제거한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. 사실은 그 구성 요소,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그 한두 가지를 제거해서 그 효과를 살펴보는 그런 스터디를 에블레이션 구성 요소 제거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 사이클 겐을 우리가 그 구현하는데 필요했던 adversarial loss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만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겐 로스만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. 여기서 우선 그 without adversarial gain loss라고 써 있잖아요.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체 토탈 로스에서 그 gain loss를 빼고 그냥 cycle consistency한 cycle 그 consistency한 그 로스 텀만 가지고서 우리가 학습을 시켰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.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unpaired 말하자면은 그 transformation이라서 그
쌍을 이루면 안 되지만 그것을 살펴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그 에벌레이션 스터디에서는 그냥 쌍을 이룬 paired image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즉 오른쪽 게 ground truth,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이고요. 왼쪽의 입력으로부터 그 두 가지 겐을, 즉 그 사진으로부터 그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하는 그 겐과, 그리고 이 그 세그멘테이션 맵으로부터 사진을 생성하는 맵, 뭐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그 겐을 말하자면 일관성이 있게 만들기 위한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를 로스 펑션의 값으로 사용해서 훈련을 시킨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훈련이 잘 됐다면 이와 같은 그 사진이 들어가면 적절한 세그멘테이션 맵이 나오고요.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맵이 들어가면 적절한 사진이 나와야겠죠. 그래서 여러 쌍에 대해서 훈련시킨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. 지금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만을 쓴 결과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원하지 않는 그 뭐 적절하지 않은 그 출력을 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라운드 투스라 비교해서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내고 있죠. 사실 이거는 일종의 모드 콜랩스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. 모드 콜랩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애드버세리얼 그 겐의 그 애드버세리얼 로스 텀을 사용하지 않고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면은 원하는 이런 그 스타일을 전혀 사이클 컨시스턴트 로스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반증해주는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또 다른 그 요소를 한번 빼본 겁니다. 즉 without cycle consistency loss, 그냥 adversarial loss만 쓴 겁니다. 그 언론이라는 거는 그 적대적 손실, adversarial loss만 가지고서 훈련을 시켰을 때 똑같은 그 입력, 말하자면 훈련 자료고요. 보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좀 낮은 거는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 서로 다른 종류의 입력, 그런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가 거의 유사한, 그죠? 그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주고 이 그 입력에 사용된 그 세그멘테이션 맵이 다른데도 이 결과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사진이 나오는 걸 봐서 이것 또한 그 일종의 그 모드 붕괴, 모드 콜랩스가 나타나고 있는, 아까보다는 낫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애드베세리얼 로스만을 쓰면은 이런 모드 콜랩스 현상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논문에서 실험해 본 결과가 이건데요. One way cycle consistency loss만 사용한 겁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입력, 여기 보면은 그 포토그래픽 사진에서 그 세그멘테이션 맵으로 갔고요. 거기서 다시 포토그래픽 그 사진으로 가는 거, 이게 그 한쪽 방향, 그 이것이 한 가지 말하자면은 그 사이클 컨시스턴시 그 맵이고요. 그것과 반대되는 그 두 번째 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? 그 세그멘테이션 맵으로 시작해서 포토그래프로 갔다가 세그멘테이션 맵, 요 양쪽 방향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사용한 결과입니다. 여기서 사용된 거는 아마 어느 쪽이라고 얘기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사진에서 세그멘테이션으로 갔다가 이 그 한쪽 방향 요것만 사용한 것 같아요. 그 포토그래프에서 세그멘테이션 맵으로 갔다가 포토그래프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물론 애드버세리얼 로스를 사용하긴 한 겁니다. 그리고 with 여기 있네요. gen 그 로스라는 거는 애드버세리얼 로스 플러스 one way cycle consistency 로스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보다시피 별로 만족스럽지 않죠. 일단은 그 사이클 그 컨시스턴시 맵을 전혀 안 썼을 때보다도 더 나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모드 콜랩스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그 세그멘테이션 맵도 그렇고 포토그래피 맵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결과만 주고 있는 이런 그 한계성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양방향의 그러한 그 사이클
consistency loss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고요. 그 결과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그 두 개의 파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paired 이미지를 가지고 훈련시킨 건 맞아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미지마다 그 입력마다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으니까요. 그렇지만은 이 gain loss와 adversarial loss를 말하는 겁니다. 거기다가 여기 그 cycle, 그 consistency, 그 adversarial loss와 cycle consistency loss를 합쳐서 이게 훈련시킨 경우에 대한 건데요. 보다시피 이와 같은 입력이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segmentation maybe,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또 photograph 되면 이와 같은 segmentation maybe 서로 그 일치하지 않고 서로 그 해당하는 그 포토그래프에 적절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주고 있고요. 세그멘테이션 맵이 다르게 들어가면 다른 포토그래픽 사진이 그 나타나는 그러한 그 좀 더 바람직한 학습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양방향성의 그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를 애드버서리얼 로스에 그 추가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.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우리가 사용하면요,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겐 사이에 그런 스타일들의 트랜스퍼가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. 그렇지만은 그 공통적인 요소는 잘 유지되는, 우리가 원했던 그대로 그 원래의 그 커먼 그 두 개의 파일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공통적인 요소,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함께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유지하되 스타일만 변화를 주는 그러한 그 생성자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. 이런 그 엑스트라 텀이 우리 그 사이클 컨시스턴스를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엑스트라 텀을 사용함으로써 그 모든 그 각각의 제너레이터 생성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 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런 사이클 컨시스턴시는 그 양쪽 방향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. 한쪽 방향으로만 사이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의 그 순환 구조도 잘 유지되도록 그 both direction cycle consistency loss를 포함시키는 게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